자, 미분 마지막 시간. 오늘도 마찬가지로 도대체 미분을 첫 번째 방정식에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구할 때 미분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두 번째 부등식에서는 도대체 미분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과를 좋아하는 뉴턴 아저씨는 미분을 도대체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 즉 어떤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때 뉴턴은 미분을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뭐 한다고? 이렇게 도함수의 활용, 미분의 활용 문제 마지막 어디에서? 요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 구할 때 미분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두 번째는 부등식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미분을 활용할 거냐, 그리고 뉴턴은 어떤 물체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때 미분을 어떻게 이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1번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라고 나와 있는데, 역시 이 내용도 우리가 수학 2 과정에서 배웠던 것 같아. 뭐의 개수?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자,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쪽을 봤더니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이렇게 실근 값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실근 값 자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뭘 구하라고? 그렇죠. 이미 근의 개수만 구할 거니까 우리는 실근의 개수 구할 때 뭘 이용했다? 모래프. 그렇죠. 그래프. 모래프. 그래프를 그려서 뭘 그린다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서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그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실근이 된다. 괜찮을까요? 그럼 여기서는 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래프를 조금 더 예쁘게 그려야 되겠지. 그래서 요 그래프를 이용하기 위해서 요 그래프를 조금 더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이전 단원에서 뭘 배웠다? 그래프를 조금 더 예쁘게 그리는 방법을 배웠다. 기억날까요? 뭐라고? 그래프를 조금 더 예쁘게 그리는 방법? 복습 한번 할까? 자, 1단계. 그래프 그리기 1단계 첫 번째 뭘 조사해라. 이렇게 주어진 그래프에 무슨 역? 이렇게 정의역. 정의역을 구해서 이 정의역을 뭐 이렇게 구간 A부터 B 이런 식으로 썼었지. 기억나? 두 번째는 뭘 찾았다고? 주어진 그래프에 이렇게 절편, 이 녀석이 X축과 만나는 점 혹은 Y축과 만나는 점을 찾아라. 세 번째는 또 뭘 구했지? 무슨 성? 그렇죠. 대칭성. 뭐라고? 대칭성을 조사해라. 뭘 조사라고? 대칭성. 아직까지는 기억이 날걸. 자,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중요한 거, 뭐 조사라고? 이렇게 극대. 그리고 뭘 조사라고? 이렇게 극소. 극대와 극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 거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안 해도 되는 거, 뭘 조사라고? 이렇게 먼곡점, 이렇게 변곡점, 무슨 점? 이렇게 변곡점. 뭘 조사해라? 변곡점. 여섯 번째로 뭐요? 점근선. 기억날까? 이 기억이 나면 좋겠는데, 뭐 기억이 안 나면은 지금 한 번 더 외워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 있는 요 점근선은 어떻게 있다고? 요 점근선을 구할 때는 1단계에서 구한 정의역의 요 정의역의 양 끝점으로 뭘 취해라? 리미트를 취해라. 뭘 취한다고? 리미트. 기억나지? 리얼리? 진짜?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그래프의 모양을 조금 더 예쁘게 그릴 수가 있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로 해봤더니 그래프 그리는 과정이 만만치는 않았지. 인정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주어진 방정식 fx가 이렇게 뭐가 나왔대? 0이 되는 녀석의 서로 다른 실근의 의미는, 요 방정식이 갖는 서로 다른 실근의 의미는 뭐랑 같다? 자, 주어진 녀석을 두 개로 쪼개서 y는 얼마? y는 이렇게 fx의 그래프랑 y는 fx의 그래프랑 누구? 그렇죠. y는 0. y는 0이 나왔으니까 얘는 무슨 축이다? 요 x축이 돼버리겠지.
y는 fx의 그래프랑 x축과의 교점의 개수랑 같다. 뭐가? 요 주어진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가. 괜찮을까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방정식 fx랑 누구랑 같다고? 요 gx랑 같을 때 이 녀석이 갖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뭐랑 같다고요? 얘가 갖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주어진 방정식을 어떻게 두 개로 쪼개라. 하나는 y는 얼마? y는 이렇게 fx. 이 녀석은 누구? y는 이렇게 gx. 요 두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랑 같다. 뭐가?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와의 교점의 개수랑 같다고요. 인정할 수 있어? 우리가 수투에서도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래프와 x축과의 교점, 그래프와의 교점을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를 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난다고 해줘. 레알 진짜지. 자, 그러면 방정식에서 이용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올려. 이번에는 미분을 어디에? 부등식을 해. 어디에다가? 부등식에서는 어떻게 이용되는지. 무슨 식? 이렇게 부등식. 자, 그 밑에 나와 있네. 뭐라고요?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무엇을 이용하자고? 그렇죠. 그래프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 자, 괄호 1번을 봤더니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항상 0보다 크대. 자, 뭐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주어진 fx가 항상 0보다 크다고? 그럼 생각을 해봐. 자, 대충 모양을 봤더니 이렇게 요게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요 x축 위에 주어진 y는 fx가 이렇게 붕 떠 있다는 얘기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y는 얼마? y는 이렇게 fx. 자, y는 fx라는 그래프가 x축 위에 붕 떠 있어야만이 fx의 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그러면은 이 녀석을 보이려면은 요 fx의 무슨 값? 여기가 요 빨간 녀석의 최소값인 거 보일까? 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지. 아, 그렇네.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일 거는 fx의 무슨 값? 이 녀석의 fx의 무슨 값이 이렇게 최소값이 무슨 값? 요 최소값이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면 되겠지. 인정. 자, 괄호 2번은 위에서 했던 거나 차이점이 어디 있냐면 얘는 어떤 구간 내에서 뭐라고요? 어떤 구간 내에서 주어진 녀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을 보이려면은 이거잖아. 뭐라고요? 주어진 구간 내에서.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x축이 주어져 있고 어떤 구간 이렇게 여기 어딘가 이렇게 x가 a라고 나와 있고 또 여기 어딘가가 이렇게 x가 이렇게 b라고 나와 있을 때 요 주어진 구간 내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0보다 크다면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주어진 구간 내에서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무슨 값? 요 최소값이 누구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요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괜찮을까요? 똑같은 방법이네. 그럼 주어진 구간 내에서 fx의 무슨 값이 요 fx의 무슨 값? 이 녀석의 최소값 무슨 값? 최소값 얘가 누구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자. 가능할까요? 리얼리? 자, 괄호 3번 갑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구간에서 누가 f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대. 그럼 이 녀석을 보이려면은 fx와 gx를 비교하지 말고 뭐 한다고요? fx와 gx를 비교하지 말고 요 녀석의 모양을 좀 바꿔라.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gx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니까 fx 마이너스 얼마? gx 얘가 누구보다 이렇게 0보다 크거나 같더라. 괜찮아? 이거를 보이자니까. 따라서 fx-gx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는 거니까 괜찮지요? 결국은 누구의?
요 위에 거랑 같은 방법으로 요 대문자 fx 누구 요 대문자 fx의 무슨 값, 이 녀석의 무슨 값이 이렇게 최소값이, 이 녀석의 최소값이 0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여라. 뭐야, 부등식 완전 허접 아니야? 이해가 되겠지? 리얼리. 자, 왼쪽 갑니다. 왼쪽을 봤더니 자, 제목을 봤더니 속도와 가속도가 나왔네. 뭐가 나왔다고? 속도와 가속도. 요 단어 자체는 낯설지가, 왜 파란색일까? 자, 속도와 가속도도 얘가 낯설지가 않지. 왜? 우리가 수2에서도 속도와 가속도를 배웠는데 수2 과정에서 배웠던 거랑 지금 배운 거랑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라고? 차이점. 자, 우리가 수2 과정에서는 어느 과정에서 이렇게 수학2 과정에서는 속도와 가속도를 어디에서밖에 안 배웠냐면 여기다. 요 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 뭐라고? 직선 위에서. 우리가 수2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공부할 때는 수직선 위에서 움직이는 점의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만 건드렸는데 요 미적분에서는 어디에서? 미적분에서는 좌표 평면 위에서, 어디에서? 요 좌표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어떠한 점의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고. 자,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는 누가 만들어낸 미분법이라고?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뉴턴, 누구라고요? 뉴턴이 만들어낸 거라면서. 뉴턴. 기억나지? 이렇게 뉴턴의 미분법. 자, 그러면 수2에서 배웠던 거 한번 복습을 하자고. 자, 우리는 수2 과정에서 여기다 써볼까? 자, 수2. 얘는 수학2 과정에서 배웠던 거, 수학2 이렇게. 수직선 위에서 운동하는 어떤 점의 속도와 가속도는 점 P의 위치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점 P의 위치가 XT로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속도는 기호로 이렇게 VT라고 썼었죠. 요 V는 velocity. 기억날까? 자, 속도를 구할 때는 X를 뭐에 대해서 미분 때려라? 그렇죠. 요 X를 이렇게 시각 T에 대해서 미분 때려라. 기억날까? 리얼리. 위치를 나타내는 식을 시각 T에 대해서 미분 때리게 되면은 걔가 바로 뭐가 된다? 속도를 나타내는 식이 된다. 그럼 가속도는 어떻게 구했냐면은 가속도를 나타내는 기호가 이렇게 AT. A는 acceleration 가능할까요? 이 녀석은 어떻게 구했다? 그렇죠. 방금 구한 속도를 요 속도의 식을 다시 한번 T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미분해라. 그럼 뭐가 나온다고? 가속도의 식이 나오게 된다. 괜찮냐? 리얼리? 진짜? 확실히? 자, 그럼 넘어갑니다. 아래쪽과 아래쪽 거. 이번에는 미적분에서는 어디 이렇게 미적분. 자, 미적분에서는 점이 어디에서 움직인다고? 자, 수학2에서는 점이 수직선 위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건드리게 되는데 미적분에서는 점이 어디에서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움직이게 된다. 어디라고요? 좌표 평면. 어디라고? 좌표 평면. 어디라고? 좌표 평면.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봐. 자, 좌표 평면이니까 이렇게. 자, 넘어가시고 쭉 가면 이렇게 쭉 가서 쭉. 자, 아래쪽도 어떻게 쭉쭉 가면 이렇게. 자, 어떠한 점이 요 P점이 이렇게 주어져 있고 얘 좌표값상에 x, y라고 주어져 있겠지. 그럼 이 녀석의 요 x좌표랑 y좌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뭐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t에 관한 식으로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이렇게 괜찮을까? 이렇게 좌표 평면에서 점 P가 왔다 갔다 움직인다니까. 점 P가 시각 T가 지날 때마다 시각 T가 변할 때마다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렇게 괜찮죠?
이렇게 움직이니까 x 좌표도 바뀌고 무엇도 바뀐다? y 좌표도 바뀐다. 뭐라고요? x 좌표와 y 좌표가 동시에 바뀌고 있겠지. 괜찮냐? 자, 이때 요 좌표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점의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똑같다. 뭐라고요? 똑같다. 뭐가? 자, 속도 vt 이렇게 구하는 녀석은 vt. 이 녀석은 이렇게. 자, 이 녀석은 좌표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x방향의 속도와 y방향의 속도 두 가지가 있겠지. 뭐라고요? 점 P가 좌표 평면 위에서 움직이니까 어느 방향과 x방향과 어느 방향, y방향 두 가지가 있으니까 x방향의 속도와 y방향의 속도를 따로 구해라. 뭐라고요? 그럼 x방향의 속도 구할 거니까 어떻게 해라? x를 t에 대해서 미분해라. 뭐라고요? 이렇게 x좌표를 뭐에 대해서 이렇게 t에 대해서 미분하시고 같은 방법으로 y방향의 속도는 y좌표를 이렇게 역시 y좌표를 t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 이렇게 미분해라. 인정.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 그냥 간단하게 f' 이렇게 t 얼마? g' 이렇게 t라고 쓸 수가 있다. 왜? x좌표와 y좌표가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괜찮죠? 리얼리? 진짜? 자, 이때 우리는 2번 속력. 우리는 속력도 이미 수학2에서 배웠는데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그렇게 외우면은 바보 멍청이라고 했습니다. 속력은 뭐다?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운 거.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고 뭐라고? 속력의 의미가 속도의 크기. 그럼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얘는 이렇게 쓰는 거다. 조금 특수한 꼴인데 이렇게 루트에 쭉 가서 이렇게 속도의 x성분 뭐라고요? 속도의 x성분을 이렇게 제곱하고 더하기 다시 속도의 y성분 dy 얼마 dt 이 녀석을 뭐해라? 이렇게 제곱해라. 이것이 뭘 나타내는 식이다? 이것이 속력을 나타내는 식이다. 괜찮을까요? 자, 속력 구하는 식이 조금 생뚱맞긴 한데 이거를 잘 익혀두기 바랍니다. 자, 가속도는 방금 했던 것처럼 가속도는 속도를 한 번 더 미분 때린 거라면서 가속도 이렇게 얘는 기호가 얼마? 가속도는 이렇게 a에 t라고 쓰면 되고 이 녀석은 속도를 한 번 더 어떻게 해라? 미분해라. 괜찮을까요? 자, 4번 네 번째까지 나와 있는 가속력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사실은 그 좌표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점 P의 속도와 가속도가 이렇게 나오는 과정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내용이 여러분 교육과정 아는 게 조금 들어있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여러분들이 조금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속도. 좌표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점 P의 속도 구하는 식은 어떻게 한다? X방향의 속도와 Y방향의 속도를 따로따로 구해라. 어떻게 한다고요? X방향의 속도와 Y방향의 속도를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걔를 순서상으로 써라. 이 녀석이 좌표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점 P의 속도를 나타내는 방법이다. 자, 속력은 의미하는 바가 속도의 크기라면서 뭐의 크기? 속도의 크기가 속력이니까 어떻게 한다? 조금 생뚱맞은 표현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해서 속도의 크기인 속력을 나타낼 수가 있다. 괜찮지요? 자, 다시 갑니다. 오늘 이 시간은 미분의 마지막 파트 뭐라고? 미분의 마지막 파트로서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와 부등식에서 미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뉴턴이 만들어낸 뉴턴의 미분법 좌표 평면 위에서 움직이는 점 P의 속도와 가속도 그리고 속력을 구하는 방법까지 간단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가
뒤에 나오는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방정식과 부등식의 미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느껴보시고 뉴턴의 미분법도 한번 잘 관찰해 보도록 하자고